안녕하세요. 1학년 4회 16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본주의 발달과 시장경제와 관련돼서 뒤쪽 부분, 시장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2쪽, 그 다음에 프린트 55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합리적 선택이란 말이 무슨 의미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과 그 다음에 기회비용과 관련돼서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매몰 비용이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희소성의 상대성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원의 희소성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없는 인간의 욕구에 비해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우리가 그거를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하고, 이런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어떻게 생산할지, 이런 경제 문제가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비용이 발생하니까 이런 기회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요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희소성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은 희소성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물건의 수가 적거나 많거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재화가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들의 욕망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면 그 재화를 희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아무리 재화의 개수가 적더라도 사람들이 그것보다 더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은 그 재화를 희소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필요성에 따른 그런 개념이라는 거, 그거를 희소성의 상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상재와 경제재 이렇게 나누는데, 희소성이 적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화를 무상재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겠죠. 자, 우리가 무한정에 있는 물과 공기 이런 것들이 무상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지금 우리가 환경오염으로 깨끗한 물과 공기가 굉장히 귀한 상태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깨끗한 물, 공기도 경제재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자원의 양이 모자라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얻을 수 있는 재화. 바로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경제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의미하는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런 재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경제재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다음 좀 더 알아보면 기본적 경제 문제. 자, 이런 경제 문제는 바로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나타난다는 얘기 했었죠. 자, 세 가지 경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거는 주로 생산과 관련된 얘기죠. 생산과 관련된 거고,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이거는 분배와 관련된 거죠. 분배.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생산물 종류와 양에 관한 문제고, 이거는 생산 조직, 생산 기술, 생산 방법에 관한 문제죠. 이거 두 개는 생산물을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자원 배분의 문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는 소득 분배의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게끔 하는 효율성이 중시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분배의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공공복리와 사회 정의 실현과 관련돼서 형평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다른 것을 선택할 기회를 포기하는 비용.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얻으려고 포기한 것은 여러 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포기한 모든 것이 다 기회비용이 아니라 포기한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게 기회비용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회비용이 만약에 크면 어떻게 될까요? 기회비용이 크면은 그만큼 선택에 따른 그런 이점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최소화될수록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수업 시간에 하기로 할게요. 그 다음에 관련된 표현으로 유명한 얘기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어떤 선택을 하든 반드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교과서 142쪽에 있는 내용이네요. 정말 공짜로 얻은 것일까? 라는 제목인데, 자, 선착순 고객 1000명에게 3만원짜리 상품권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광고를 했는데, 자, 30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3만원짜리 상품권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의류 상점에서 기다린 시간 30분, 왕복 시간 30분, 1시간이 소요된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만약 1시간 동안 장사를 해서 만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은 사실상 2만원의 상품권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만약에 5만원의 이익을 남겼다면 이 시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짜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으려고 내가 지급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편익과 비용 이렇게 좀 정리한 표를 보도록 할게요. 편익은 경제활동으로 얻게 되는 이득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수입, 효용, 복지 뭐 이런 사례를 들 수 있고 여기서 비용은 기회비용을 의미하는 거죠. 기회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나누는데 자, 경제활동을 선택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포괄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모든 경제활동에는 항상 기회비용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명시적 비용은 선택으로 인해 실제로 지불하는 회계적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암묵적 비용은 포기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을 얘기하는데 명시적 비용은 회계 비용이라고 하고 암묵적 비용은 묵시적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한 시간에 10,000원을 벌 수 있는 알바를 하는 어떤 A라는 사람이 만약에 알바를 하지 않고 2시간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른다고 했을 때 자, 노래방을 갔다라고 합시다. 노래방을 갔을 때 자, 노래방 1시간 비용이 5,000원이라고 하면은 자, 이 A라는 사람이 노래방 간 거에 대한 기회비용은 얼마일까요? 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노래방 가서 실제로 지불한 비용이 얼마일까요? 2시간? 자, 10,000원이 되겠죠? 이게 바로 명시적 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명시적 비용이 되는 거고 내가 노래방 가지 않고 일을 했으면은 얼마를 벌 수 있었죠? 2시간이니까 2만원을 벌 수 있는 거죠. 2만원을. 그래서 이것도 포기한 거죠? 이게 바로 암묵적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회비용 하면은 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친 바로 3만원이 바로 기회비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합리적 선택의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편익이 비용보다 큰 선택을 하면 합리적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에 따른 비용이 같다면 그렇죠. 편익이 클수록 합리적인 선택이고 그 다음에 편익이 같다면 비용이 적게 들수록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 매몰 비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매몰 비용. 자, 매몰 비용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선택입니다. 매몰 비용이란 이미 지급하고 난 뒤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얘기하는데 이 매몰 비용 합리적 선택을 할 때는 매몰 비용은 선택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합리적 의사결정 단계가 있는데 5단계로 나눕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는데 문제인식 단계, 선택의 기준을 결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 그 다음에 대안을 평가하는 단계, 그 다음에 최종 선택 및 실행하는 단계 이렇게 5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한 매몰 비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경제활동을 하다가 지출이 되었지만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공연을 보러 갔는데 지루하다면 과감히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공연 티켓값, 요게 바로 매몰 비용이 되겠죠. 요걸 생각해서 계속 앉아 있는 것은 뭐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매몰 비용을 잊지 못하는 사례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 고장난 프린터가 고장났을 때 비싼 돈을 주고 샀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수리하려는 사용자, 콩코드의 오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콩코드 개발에 들어간 엄청난 비용 때문에 중도의 사업을 중지하지 못하여 더 큰 손실을 본 경영자, 그 다음에 투자 전망이 좋지 않았음에도 그동안의 손실을 잊지 못해 계속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 본전 생각하는 거죠. 비싼 돈을 내고 입장했다는 생각에 배가 부름에도 계속해서 음식을 먹는 손님,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매몰 비용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교과서 143쪽에 있는 그림인데, 자, 쭉 읽어보시고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 뭘까요? 그쵸, 이미 구입해서 환불이 불가능한 비행기표는 바로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매몰 비용. 자, 학습지 56쪽 가겠습니다. 학습지 56쪽 보면은 합리적 의사결정 단계가 있죠. 자, 문제 인식 단계, 선택의 기준 단계, 기준을 결정하는 단계, 정보를 수집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 그 다음에 대안 평가하는 단계, 최종 선택하고 구매하는 단계, 이렇게 있는데, 자, 자신이 선택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단계가 문제인식 단계고, 자신이 원하는 것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정하는 단계, 그렇죠? 이게 바로 평가 기준을 정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들을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걸 통해서 평가하는 단계가 네 번째 단계입니다. 선택 기준의 중요도가 다를 때는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안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편익과 비용의 비교 검토가 끝나면은 최종적으로 구매할 것을 선택하고 이를 구매하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자, 이상 디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